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시는 분들, 혹시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꿈에서라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에서라도 그 따뜻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다면, 그 다정한 미소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위안이 될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간절히 바라지만 좀처럼 꿈에 나타나주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더욱 그리워지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허무함과 외로움이 더 커지는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신 가족이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위로도 받았다는데,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꿈에 나타나주지 않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오늘은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위해 실제로 꿈에서 사별한 배우자를 만나신 분들의 경험담과 함께 꿈에서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꿈에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나누어 드릴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꿈에서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고인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랑은 꿈을 통해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며 여러분의 일상 곳곳에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영상이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지내시는 분들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67세 박정숙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숙 씨는 3년 전 45년을 함께한 남편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매일 밤 꿈에서라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절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돌아가신 남편이 꿈에 나타나서 괜찮다고 말해줬다는데 우리 남편은 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더 서러웠어요. 혹시 내가 임종할 때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박정숙 씨는 6개월 동안 이런 마음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조언을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잠들기 전에 남편과 대화를 나누듯이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아서 어색했는데 며칠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마치 옆에서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 때 드디어 박정숙 씨는 꿈에서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이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환하게 웃으면서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나는 괜찮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아주는데 정말 따뜻했어요. 박정숙 씨는 그 꿈을 꾼 후로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꿈에서 남편을 만난 후로 마음의 짐이 많이 덜어졌어요. 남편이 저를 원망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오히려 제가 너무 슬퍼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72세 이순희 씨도 있습니다. 이순희 씨는 아내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잃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라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했다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3일 만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도 많았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욱 꿈에서라도 만나서 그 말들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순희 씨는 매일 밤 아내의 사진 앞에서 하지 못한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마웠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들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그런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꿈에서 아내가 나타났어요. 평소 입던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보, 그 말들 다 들었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순희 씨는 그 꿈을 통해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꿈에서나마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쉽게 꿈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기다려도 꿈에 나타나지 않아서 더욱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74세 김영자 씨는 2년 동안 기다렸지만 남편이 꿈에 나타나지 않아서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꿈에서 만났다는데 우리 남편만 왜 안 나타날까 싶어서 정말 속상했어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남편이 화가 난 건 아닐까, 아니면 나보다 더 좋은 곳에 가서 나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런 김영자 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클수록 꿈에 나타나지 않을 때의 실망감과 서러움도 더 큰 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고인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거나 잊어버렸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합니다.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클 때 또는 몸이 너무 피곤할 때는 오히려 의미 있는 꿈을 꾸기 어렵다고 합니다. 김영자 씨도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마음을 다르게 먹게 되었습니다. 꿈에 안 나타난다고 해서 남편이 나를 잊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남편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남편이 좋아했던 트로트가 라디오에서 나올 때, 남편이 심었던 화초에 꽃이 필 때, 그런 순간들이 모두 남편이 저와 함께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고인의 존재를 느끼고 계십니다. 갑자기 고인이 좋아했던 노래가 들려온다든지, 고인이 키우던 화분에 갑자기 꽃이 핀다든지, 또는 고인이 자주 하던 말이 갑자기 생각난다든지 하는 경험들 말입니다. 69세 조미경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이 꿈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신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목포의 눈물이 하루에 3번이나 라디오에서 나온다거나, 남편이 키우던 선인장에 10년 만에 꽃이 핀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이게 남편이 보내는 신호구나 싶더라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꿈에서 사별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꿈에서 만나신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잠들기 전에 고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박정숙 씨가 실천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65세 한순자 씨도 이 방법을 통해 꿈에서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남편 사진 앞에서 10분 정도 대화를 했어요. 오늘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다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들, 보고 싶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들을 계속 반복했죠. 한순자 씨는 이런 대화를 3주 정도 지속한 후 꿈에서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이 매일 내 이야기 잘 듣고 있어. 걱정 말고 건강하게 지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매일 한 이야기들을 다 듣고 계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법은 고인이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며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음악은 기억과 감정을 자극하는 강력한 매개체여서 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1세 정영수 씨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매일 밤 들으며 잠들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신혼 때 이 노래를 함께 들으며 춤을 췄던 기억, 아이들 키우면서도 이 노래가 나오면 같이 흥얼거렸던 기억들 말이에요. 정영수 씨는 한 달 정도 이 방법을 실천한 후 꿈에서 아내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아내가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젊었을 때 모습으로요. 그리고 저한테 여보, 아직도 이 노래 좋아해요? 라고 물어보면서 환하게 웃는 거예요. 정말 생생했어요. 세 번째 방법은 고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을 베개 맡에 두고 자는 것입니다. 후각이나 촉각을 통한 기억이 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8세 이명자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이 즐겨 입던 잠옷을 베개맡에 두고 잤어요. 아직도 남편 냄새가 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자주 쓰던 안경도 함께 놓아뒀죠. 이명자 씨도 2주 후에 꿈에서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이 그 안경을 쓰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 안경 잘 간수하고 있구나라고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마치 제가 남편 물건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번째 방법은 고인에게 쓰는 편지 일기입니다. 하고 싶은 말들을 편지 형식으로 써서 베개 밑에 넣고 자는 것입니다. 73세 박철수 씨는 이 방법을 통해 아내와 꿈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아내에게 편지를 썼어요. 오늘 뭘 했는지, 아내가 없어서 어떤 기분인지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적었죠. 그리고 그 편지를 베개 밑에 넣고 잤어요. 박철수 씨는 한 달 정도 이런 편지를 쓴 후 꿈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꿈에서 아내가 제가 쓴 편지들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보, 편지 잘 받아봤어요.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다섯 번째 방법은 명상과 기도를 통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하거나 슬퍼서 요동칠 때는 의미 있는 꿈을 꾸기 어렵기 때문에 마음을 평정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66세 김순옥 씨는 이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30분 정도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남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에 온전히 집중했죠. 그리고 남편이 꿈에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김순옥 씨는 이런 명상을 2주 정도 지속한 후 꿈에서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이 정말 평온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아픈 모습이 아니라 건강했을 때의 모습으로요.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나를 기억해줘서라고 말해주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도 꿈에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꿈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날의 컨디션, 스트레스 수준, 수면의 질, 심지어 날씨까지도 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70세 윤미영 씨는 6개월 동안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꿈에서 남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다 시도해봤는데 꿈에 나타나지 않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실망하고 속상했는데 나중에는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꿈에 안 나타나셔도 남편은 항상 제 곁에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윤미영 씨는 꿈 대신 다른 방식으로 남편의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국화가 때 아닌 계절에 피기도 하고 남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문득 남편이 했을 법한 말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남편이 저와 함께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꿈에서 만나는 것만이 고인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고인의 존재를 느끼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75세 최영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꿈에 나타나지 않아도 저는 매일 남편과 대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하고 인사하고 밥 먹을 때도 맛있게 먹어 하고 말씀드리고 밤에 자기 전에도 오늘 하루 고마웠어 하고 인사드려요. 남편이 대답은 안 해도 들고 계시다는 걸 느껴요. 이제 실제로 꿈에서 사별한 배우자를 만나신 분들의 꿈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꿈의 내용에 따라 고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꿈의 유형은 위로와 격려의 꿈입니다. 고인이 건강했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주는 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64세 서명희 씨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남편이 젊었을 때 모습으로 나타나서 왜 이렇게 말랐어? 밥 제대로 먹어야 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볼을 만져주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야 해.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꿈은 고인이 평안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남겨진 사람이 너무 슬퍼하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서명희 씨는 그 꿈을 꾼 후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꿈을 꾼 후로 정말 밥을 제대로 챙겨 먹게 됐어요. 남편이 걱정할까 봐서요. 그리고 너무 슬퍼만 하지 말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작별 인사의 꿈입니다.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제대로 작별 인사를 못한 경우에 자주 나타나는 꿈입니다. 69세 김철호 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한이 맺혀 있었죠. 그런데 꿈에서 아내가 나타나서 갑자기 떠나게 돼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잘 살아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런 꿈을 통해 김철호 씨는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아내도 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정말 보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세 번째 유형은 지도와 조언의 꿈입니다. 고인이 살아있을 때처럼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거나 중요한 결정에 도움을 주는 꿈들입니다. 72세 이정숙 씨는 이런 꿈을 경험했습니다.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사 갈지 고민이 많았는데 꿈에서 남편이 나타나서 아직 혼자 살기에는 너무 넓긴 하지만 아이들이 올 때를 생각하면 지금 집이 낫겠어. 조금 더 있다가 결정해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이정숙 씨는 남편의 조언에 따라 결정을 미뤘는데 실제로 몇 개월 후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남편의 조언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처럼 현실적이고 정확한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남편에게 조언을 구해요. 네 번째 유형은 함께하는 일상의 꿈입니다. 마치 고인이 살아있을 때처럼 함께 일상을 보내는 꿈들입니다. 67세 박순자 씨는 이런 꿈을 자주 꿉니다.
꿈에서 남편과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가거나 손자들과 함께 놀아주거나 예전처럼 TV를 보면서 대화하는 꿈을 꿔요. 꿈에서는 남편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어요. 정말 행복한 꿈들이에요. 이런 꿈들은 고인과의 일상이 그립고 함께했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 마치 정말 남편과 하루를 함께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5번째 유형은 경고나 걱정의 꿈입니다. 고인이 남겨진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을 걱정하며 주의를 당부하는 꿈들입니다. 71세 최영만 씨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꿈에서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나서 당신 혈압 관리 제대로 안 하죠. 약 꼬박꼬박 먹어야 해요. 그리고 술도 줄여야 하고라고 타이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혈압약을 자주 깜빡하고 있었거든요. 최영만 씨는 그 꿈을 계기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꿈에서까지 걱정해주니까 정말 건강관리를 제대로 해야겠다 싶었어요. 지금은 혈압약도 빠뜨리지 않고 먹고 술도 많이 줄였어요. 하지만 모든 꿈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슬프거나 무섭게 느껴지는 꿈을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68세 윤순희 씨는 이런 꿈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꿈에서 남편이 아픈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파, 많이 아파라고 신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데려가 줘라고 말하시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꿈을 꾸고 나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우울했어요. 이런 꿈은 남겨진 사람의 죄책감이나 불안감이 반영된 것일 수 있습니다. 고인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나 자신도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꿈을 꿀 때는 꿈을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라고 조언합니다. 윤순희 씨도 상담을 받은 후 이런 꿈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그 꿈은 남편이 실제로 아픈 게 아니라 제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꾸는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을 평안하게 보내드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 후 윤순희 씨는 남편을 위해 절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고 매일 명복을 빌어드렸습니다. 그러자 무서운 꿈은 사라지고 평온한 꿈들을 꾸게 되었습니다. 천도제를 지내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편안한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세요. 그리고 고마워, 이제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겠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꿈의 내용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꿈을 너무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꿈에 나온 내용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자 김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은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우리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가 많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꿈에서 고인이 한 말을 모두 고인의 직접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74세 정남수 씨도 처음에는 꿈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꿈에서 아내가 집 뒤편에 돈을 숨겨둔 게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집 뒤편을 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꿈은 꿈일 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꿈이 주는 위안과 치유의 효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꿈을 통해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에서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고인과의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이 고인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꿈에서 만나지 못하더라도 일상에서 고인과 소통하고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에만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일상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고인이 옆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76세 조영희 씨는 이런 방식으로 남편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여보, 잘 잤어? 하고 인사부터 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뭔가 할 때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드려요. 오늘 김치가 잘 익었네. 손자가 전화 왔어. 이런 식으로요. 남편이 대답은 안 하지만 듣고 계시다는 걸 느껴요. 조영희 씨는 이런 일상 대화를 통해 외로움을 많이 덜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남편이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외롭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두 번째는 고인이 좋아했던 것들을 계속 간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인의 취미나 관심사를 이어받아서 계속해보는 것입니다. 73세 이순옥 씨는 남편이 좋아했던 화초 기르기를 이어받았습니다. 남편이 화초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잘 몰라서 하초들이 많이 죽기도 했는데 조금씩 배워서 지금은 제법 잘 키우고 있어요. 꽃이 필 때마다 남편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순옥 씨는 화초를 기르면서 남편과의 연결감을 느낍니다. 새싹이 돋을 때, 꽃이 필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남편이 이 모습을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남편의 취미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해요. 세 번째는 고인을 기리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이나 기부 등을 통해 고인의 뜻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69세 박미경 씨는 남편의 이름으로 매월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을 돕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제 마음도 뿌듯해요. 이런 활동을 통해 박미경 씨는 남편과의 정신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마다 남편이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남편의 선량한 마음을 제가 이어받아서 실천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생겨요. 네 번째는 고인과의 추억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정리하고 추억을 글로 남기는 작업을 통해 고인과의 시간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71세 김정자 씨는 남편과의 추억을 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50년의 추억들을 하나씩 적어보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 아이들 키우기, 함께 늙어가기까지. 이 작업을 하면서 남편과 다시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기분이에요. 김정자 씨는 이 작업을 통해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슬픈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추억들이 있어서 지금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섯 번째는 고인이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녀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고인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고인의 사랑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74세 서정희 씨는 남편의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남편 친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주세요. 그때마다 남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모르던 남편의 모습들도 알게 되고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새삼 느끼게 돼요. 이런 만남을 통해 서정희 씨는 남편의 존재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이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자랑스러워요. 마지막으로 꿈에서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77세 한명순 씨는 5년 동안 남편이 꿈에 나타나지 않아서 많이 속상해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서러웠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꿈에서 만나는데 우리 남편만 안 나타날까 싶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꿈에 안 나타나도 남편은 항상 제 곁에 있다는 거요. 한명순 씨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남편의 존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트로트가 라디오에서 나올 때, 남편이 심은 나무에 꽃이 필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남편의 조언들. 이런 것들이 모두 남편이 저와 함께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사별의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꿈에서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고인과의 사랑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인이 가장 바라셨을 것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일 겁니다. 꿈에서 만나지 못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인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가장 아름다운 소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꿈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매 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인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함께 아파하며 항상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사별의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고인과의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다른 형태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